자, 자료구조 2강 8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페어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컴페어 함수는 여기 앞장에서도 우리가 매크로로 작성을 해봤죠? 네, 그 함수예요. 그래서 두 숫자가 인수로 넘어오면 네,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네, 이렇게 x가 작으면 마이너스 1, 같으면 0, x가 크면 1. 그러니까 왼쪽을 기준으로 놓고 왼쪽이 작으면 마이너스 1, 같으면 0, 왼쪽이 크면 1을 리턴해주는 이런 함수입니다. 네, 이 함수는 이제 이 뒤쪽으로 넘어가면 계속 컴페어 함수를 이제 언급하지 않고 그냥 씁니다. 그냥 쓰기 때문에 네, 요거 놓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요거 가지고 여러 함수에 사용합니다. 자, 바이너리 서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자, 리스트가 넘어오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서치 넘버,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가 넘어옵니다. 네, 지금 C 언어를 많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제 요 함수, 요 제일 앞에 나오는 요거는 반환 타입이에요. 이 함수가 호출이 됐고 원래로 되돌아갈 때 어떤 자료를 어떤 결과를 리턴해 줄 거냐, 리턴되는 데이터 타입이 정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리턴 미들 있죠? 네, 여기 리턴 미들. 그러니까 결국 이 함수가 끝나는 케이스는 두 케이스인데 여기서 끝나거나 여기서 끝나거나 이렇게 두 케이스예요. 근데 끝날 때 얘는 뭘 반환하냐? 정수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를 반환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한다는 거죠. 그럼 받는 쪽 입장에서는 0보다 큰 숫자가 오면 뭔가 내가 찾고자 하는 애가 배열 안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리턴돼서 넘어오면 내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정수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특정 데이터 타입, 구조체 타입 뭐 이런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이 오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오는 애가 인수라고 불러요. 인수, 매개 변수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호출할 때, 네, 뭐 메인에서 만약에 호출한다고 하면 네, 메인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바이너리, 네, 바이너리 서치, 바이너리 서치. 자, 바이너리 서치하고 함수 호출합니다. 이때 리스트가 넘어오고 내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35야. 레프트는 0이고 라이트는 50이다. 그러면 0부터 50개, 0부터 50개, 50이니까 네, 0부터 50까지라고 합시다. 그럼 쉬운 한 개. 네. 0부터 50까지 여기 중에서 내가 35를 찾고 싶어 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오는 순서대로 여기랑 매치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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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매치돼요. 자,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미들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 지역 변수를. 근데 얘들도 사실은 여기 미들처럼 여기에 정의된 거하고 똑같아요. 이 바이너리 서치라는 함수에서 사용하는 지역 변수들이에요. 얘들. 네, 지역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바이너리 서치라는 함수에서 정의된 지역 변수는 미들이 있고요. 서치 넘버,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배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얘는 배열은 약간 특수한 경우예요. 배열은 우리가 상수 포인터라고 부릅니다. 상수 포인터. 네. 우리가 상수 포인터로 선언하지 않아도 배열은 자동으로 상수 포인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앞장에 있던 배열을 받아서 얘가 사용한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문이 있어요. while문은 앞장에서도 얘기했지만 while, 뭐 시험 특강이 아니라서 이렇게 설명이 좀 그렇네요. 네. 자,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몇 가지 뭐 필요한 것들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프트와 라이트가 작으면 이거 제가 저 앞장에서 그거 얘기했었죠. while문 이렇게 있고
네, 여기에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의 비교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숫자가 남아 있다면, 네, 남아 있다면 이렇게 해서 while는 이렇게 돌았잖아요. 이때 여기는 뭘 써야 되냐?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죠. 거기 들어가는 애가 얘입니다. 네. 그래서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거나 같으면 반복한다. 이게 들어 있어야 모든 숫자를 탐색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말로 되어 있으면 좋기야 하지만, 네, 좋기야 하지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네, 정 가운데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럼 0부터 5까지 이렇게 쓰면 0 플러스 5 나누기 2는 2.5 아니고 2라 그랬죠? 그럼 0, 1, 2. 그럼 이때는 얘가 얘가, 네, 미들이 됩니다. 홀수일 때는 미들이 딱 정해지죠? 근데 짝수일 때는 이렇게 계산해보면, 네, 정 가운데에 왼쪽에 있는 애가, 네, 미들 값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습니다. 그러면 미들 값하고, 네, 미들 값하고 서치 넘버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 서치 넘버가 큰 경우, 이렇게 서치 넘버가 크면 지금 여기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네, 미들 값이 2가 됐는데 서치 넘버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면 서치 넘버가 크죠? 그럼 어떻게? 레프트를 어디까지 당겨와? 여기까지 당겨오죠. 그래서 레프트가 미들 플러스 1이 돼야죠. 레프트는 미들 플러스 1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반복해야 되겠죠. 미들 값을 다시 구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0인 경우는 같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지금 딱 찍은 미들에 있네요. 그랬을 때, 네, 미들의 인덱스를 발환합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반대로 미들 값이 큰 경우에요. 그렇죠. 미들 값이 크면, 음? 네, 서치 넘버하고 찾고자 하는 애하고 미들하고 했을 때, 여기 미들이 크다. 네, 미들이 크고 서치 넘버가 여기 있다면, 누굴 데리고 와? 라이트를 데리고 오죠. 미들 빼기 1, 여기를 라이트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지금 여기 첫 번째만 브레이크가 있어요. 요거 왜 있을까요? 자, 영상 멈춰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있을까? 두 번째 건 없는데, 세 번째 거에도 없는데 왜 있을까? 네, 멈추고 생각해 보시고 대답이 준비되면 대답을 하시고 제 설명을 들으십시오. 자, 여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레프트는 미들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해 버려요. 그러면 리턴 미들하고 끝나죠, 프로그램이. 네, 레프트 값을 해서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이 브레이크를 걸면 어떻게 되냐면,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반복문을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하는 일은 지금 내가 현재 속해 있는 블럭, 이 블럭을 나가는 게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스위치문을 나갑니다. 네. 자, 스위치문을 나가게 돼요. 스위치문을 나가면 어디로 와요? 스위치문을 나가면 여기로 오죠? 여기로 오면 어디로 가요? 와일문으로 가죠. 네. 그럼 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브레이크가 없냐? 여긴 브레이크가 있어 봤자죠. 실행할 수 없죠. 왜? 여기서 리턴돼서 가버리니까. 네, 얘는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리턴 되면. 그쵸? 여기는 브레이크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죠. 왜? 브레이크에서 나가나, 이거 끝나면 그냥 나가는 건데 굳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나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고요. 얘는 없으면 밑에를 차례대로 실행하게 되니까 얘가 실행이 되버리죠. 얘는 실행이 안 되죠. 여기서 리턴 되니까 원래 함수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숫자를 찾지도 못했는데 찾았다고 판단하고 가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써버리면, 네, 브레이크가 없는 이런 문장을 만들어 버리면 이제 원치 않는 결과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안 보여요. 저게 한번 짜놓고 나면, 네, 내 논리상 이상하다 이렇게 했을 때 얘고 다 맞는데 도무지 결과가 안 나오죠. 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된다.
네, 요거는 이제 재귀 함수의 방법이죠. 재귀. 순환 함수라고 얘기하는 재귀 함수. 내가 나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처음 호출돼서 들어오면 미들값, 네, 이 상황에서 미들값 계산하고 컴페어 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미들값하고, 그냥 미들값이 아니에요. 리스트 안에 있는, 이 미들 인덱스 안에 있는 애하고, 서치 넘버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뜬다. 그러면 미들값이 작아요. 서치 넘버가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지? 그럼 누구로 옮겨요? 레프트에 위치해 있는 애를, 네, 여기를 미들 플러스 1로 넣고 라이트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서, 네, 그렇게 해서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하죠. 네,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합니다. 더 호출하면 다시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면서 이게 함수가 복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최초의 바이너리 서치가, 네, 바이너리 서치가 불리고요. 여기서, 네, 바이너리 서치가 다시 호출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호출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넘어오는 인수를 차례대로 넣고 얘를 다시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리턴이 앞에 붙었잖아요. 리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보세요. 이게 결국 요 두 번째를 이렇게 불렸어요. 여기서 함수가 쫙 끝나서 결과값이 돌아와요. 만약에 리턴 미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오냐면 나를 호출하는 곳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리턴 미들 하고 돌아가면 쭉 돌아가서 얘의 결과값으로 리턴 미들을 주죠. 그 값을 최종적으로 뭐 하게 돼 있어요? 리턴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나를 호출한 메인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리턴이 없으면 또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리턴이 없다. 네. 리턴이 없으면 호출해요. 결과값을 받아요. 바이너 이 미들 값을 여기서 미들 값을 받아왔는데 받아와서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돼 버립니다. 미들 값이 7이다. 그러면 이 값이 7이 되잖아요. 7. 네, 그러면 케이스 마이너스 1은 7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네. 그리고 7을 갖고 뭐 하라는 거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리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 요 밑에 바이너리 이거 호출하는 거의 최종 결과값이 7이 딱 들어오면서 리턴 7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7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재기함수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가 나오네요. 이 복잡도라는 거는 이제 뭐 최근에도 자주 이제 1점짜리, 1점짜리 아니면 2점짜리 정도로 계속해서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걸 또 막 세상에 없는 막 말도 안 되는 엄청 복잡한 거 이런 것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정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완료하는 데까지 필요한 공간 또는 시간을 계산하는 게 복잡도의 정의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시간 복잡도고요.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계산하는 건 공간 복잡도에 해당합니다. 자, 공간 복잡도는 메모리를 얼마나 차지하느냐, 메모리가 얼만큼 필요하냐, 이게 공간 복잡도고요. 시간 복잡도는 몇 번을 반복할 거냐, 그걸 확인하는 게 시간 복잡도가 되겠죠. 쓰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 복잡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 공간. 고정 공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양. 네, 그걸 고정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령어 코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프로그램이 작성된 코드가 차지하는 공간. 당연히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단순 변수.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구조체, 상수,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애들이 차지하는 공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 애들을 고정 공간이라고 합니다. 고정 공간 필요한 요구. 그래서 요거 고정 공간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가변 공간은 또 다르죠. 아까 재기 함수 하는 것처럼. 자, 요 함수가 있어요. bind search가 있습니다. 근데 재기 호출로 이걸 5번 호출했다.
그럼 이런 애가 메모리 안에 몇 개 생겨요? 5개가 생깁니다. 네, 네, 5개. 점점 갈수록 작아지는 건 아니고 똑같은 크기예요.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변수들이 선언된 함수가 5개가 생겨서, 네, 얘가 5바이트 필요했다면 얘도 당연히 5바이트가 필요할 것이고, 얘도 5바이트가 필요하고, 얘도 5바이트가 필요하고, 얘도 5바이트가 필요하고. 발음 이상하네요. 5바이트예요. 네. 자,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얘는 이 바이너리 서치라는 함수를 5번 실행하는데 25바이트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고정적이지 않죠. 내가 어떤 숫자를 찾냐에 따라서 2번 호출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5번을 호출할 수도 있고, 그렇죠? 5번, 이 바이너리 서치라는 얘를 재기적으로 5번 호출한다는 건 데이터가 몇 개쯤 있으면 이렇게 될까요? 당연히 32개. 그쵸? 최대 32개인가? 한번 해보세요. 네. 반씩 잘라서 가니까. 반씩 잘라서 간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한 번 호출할 때마다 2배씩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32개. 뭐 3개면 8개. 9개 있을 때 몇 번, 최대 몇 번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못 찾았을 때를 계산해 보시면 돼요. 못 찾았을 때. 못 찾았을 때. 그러면 한 번 처음 자를 때 여기 잘리죠. 네. 그리고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2번.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3번. 그리고 4번. 4번 호출이면 8개고요. 4번 호출이 될 수도 있네요. 마지막에 찾는다고 하면 못 찾으면 끝나는 거니까 못 찾든지 4번이네요. 아하. 플러스 1번. 9개라서 4번이군요. 네, 그러네요. 그 8개면 3번에 끝나는 거네. 그죠? 8개면 한번 8개 하나 지워볼게요. 최대가 몇 번인가 보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둘, 넷, 여섯, 여덟. 자, 반 자르면 처음에 여기 찾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봐서 네, 두 번째 여기 찾죠? 오른쪽을 봐서 세 번째 여기 찾았는데 없어서 이거 이거 그래도 4번이네요. 네. 못 찾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최대로 호출을 하면 4번을 호출해야 되는군요. 네, 이렇게 그러면 4번 호출하면 4번 호출하면 2의 3승 플러스 1개부터네요. 2의 3승 플러스 1개부터. 이걸 한번 수식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겠네. 네, 다음에 필요하시면 한번 공부 안 될 때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네, 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가변 공간은 함수 호출을 하거나 뭐 동적 할당,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리스트 이런 거에서 필요한 만큼의 노드를 할당하고 이럴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간들을 가변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변 공간을 요구하는 건 S의 이게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의 P 하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인스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나봐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자, 고정 공간만 필요하면 이게 ABC 스페이스 ABC에서 필요한 고정 공간 이렇게 쓰는 거고요. 네. 자, 얘는 지금 고정 공간이 아니고 이게 가변 공간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건데 가변 공간 이게 프로세스구나. 네, ABC라는 함수에서 가변 공간이 얼만큼 필요하냐 했을 때 얘는 가변 공간은 빵이죠. 얘도 고정 변수 선언된 거니까 고정 동적으로 할당되거나 함수를 재기적으로 호출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가변 공간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여기는 가변 공간은 어떻게 될까? 자, C 언어에서의 가변 공간은 C 언어는 이렇게 리스트가 넘어올 때 포인터로 넘어와요. 메인에서 자 리스트라는 배열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sum이라는 함수로 호출하죠. 호출할 때 이 리스트는 메인에 있는 이 리스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얘를 복사하거나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얘도 가변 공간이 ace sum의 가변 공간은 빵이에요. C 언어에서는. 근데 파스칼 같은 언어가 있어요. 그쵸? 네, 파스칼. 이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파스칼 같은 언어는 이렇게 호출하면 배열을 따로 복사해 가지고 온대요. 이 배열을 이렇게 복사해 옵니다. 자기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대. 다른 공간에서 복사한다는 얘기죠. 그럼 파스칼에서 가변 공간은 네, 이건 배열 크기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얘는 n이 된다.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C 언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럴 때 가변 공간은 0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재기적인 호출이죠. 재기적인 호출이 이렇게 있죠. 그럼 몇 번 호출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애는 플로트. 이거 주소예요. 얘는 아까 이제 배열은 상수 포인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소기 때문에 4바이트. 네, 여기 4바이트. 그 다음에 인티저 4바이트. 그쵸? 그 다음에 리턴되는 어드레스. 자, 리턴 어드레스. 여기 리턴에서 넘어올 때, 이 리턴, 네, 리턴에서 넘어올 때 4바이트. 리턴 넘겨주는 주소를 얘기하나 보다. 아, 그쵸? 이게 넘겨주는 값이 아니고 이게 여기 재기적인 호출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 생기면 얘가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리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리턴 될 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이 리턴 돼서 넘어갈 때 일이 넘어오죠? 그 리턴 되는 어드레스가 지금 4바이트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 호출될 때마다 12바이트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12바이트가. 근데 이거는 이 n 값에 따라 계속 달라지죠. n 값에 따라서 10번이 호출될 수도 있고 한 번이 호출될 수도 있고 뭐 n 값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할 때마다 12바이트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잡도는 사실 시험에는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나요? 아주 2000년대 초반에만 아마 나왔다면 그때 좀 나왔을 것 같고요. 시간 복잡도는 종종 나옵니다. 종종. 시간 복잡도는 잘 보시면 되는데 시간 복잡도 사실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아, 정해져 있나? 정해져 있다기보다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만 잘 보면 근데 반복문이 두 번 쓰였는데 둘 다 n이 들어가 있다. 왜 n 제곱이고 한 번 들어가 있다. n이고 뭐 이렇게 몇 번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시간 복잡 들어가는 건 프로그램에 의해 소요되는 시간, 프로그램 P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P라는 프로그램이 완료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시간 복잡도라고 하죠. 그래서 컴파일 시간과 실행 시간을 합산해서 컴파일 시간. 근데 컴파일 시간은 원래 시간 복잡도는 이제 컴파일 시간하고 실행 시간을 합쳐서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데 컴파일 시간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한번 컴파일 하는데 딱 시간이 걸렸으면 그 다음부터 실행할 때는 이제 컴파일 시간은 안 들어가는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요.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시간이 중요합니다. 실행 시간.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런 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 시간이라고 하는 건 몇 번 반복했느냐 그것과 이제 이 n이라고 하는 건 이제 데이터 사실 반복문이 없으면 시간 복잡도는 계산할 게 없습니다. 네, 결국 반복문이 있고 데이터를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보느냐 데이터를 두 번씩 보느냐 아니면 데이터를 어떻게 몇 번 탐색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시간 복잡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각 문장마다 카운터를 넣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몇 번이 실제로 몇 번이 실행되는가. n 값에 따라서 실제 몇 번 실행되는가를 카운팅 한번 해보자. 그래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선언문은 세지 않아요. 선언문은 실행하는 건 아니니까 세지 않고요. 그럼 얘는 선언문인데 왜 셌냐? 선언문인데 선언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명령이 있죠. 네. 그래서 세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float temp sum이라는 걸 선언하고 temp sum은 0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실행문이에요. 실행문. 네. 그래서 카운팅을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카운팅 하죠. 이건 폼을 반복할 때마다 카운팅 계속 되죠. 끝나고 나면 마지막 포문 실행, 마지막 포문이라고 하는 건 i를 증가하고 여기 와서 비교하고 끝나서 나오죠. 이럴 때 여기서 증가하고 비교한 이 과정을 여기다 플러스해서 넣어준 거예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포문에서 연산하는 거를 더해주고 여기서 대입하는 거 더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포문이 끝났어요. 그러면 리턴문에 대한 것을 더해주고 다른 애들은 다 뒤에 있는데 얘는 앞에 있네요. 당연하죠. 카운터가 뒤에 있으면 리턴해버리기 때문에 실행이 안 돼요, 얘가. 네, 그래서 리턴 앞에다가 더해준 겁니다. 자, 좀 전에 봤던 거를 단순하게 만들면 지금 여기 보시면 다 한 번씩 더해지는 잠시만요. 자, 한 번씩 더해지는 여기 한 번 더해지죠. 여기 한 번 더해지죠. 여기 한 번 더해지죠. 요거 합치면 세 번이잖아요. 세 번.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랑 요거 합치면 두 번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더한 거예요. 한 번에 더하고 나머지는 다 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카운트를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죠. 네. 여러 번 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네. 자, 이건 1.12 뒷장에 있는 그림 코드에 대한 거예요. if문에 대한 거 카운트 한 번, 그 다음에 리턴문에 대한 거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리턴문에 대한 거 한 번, 이렇게 세 번을 각각 더해주는 거죠. 얘는 옮길 수가 없죠. 네, 옮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쪽에서 리턴될 수도 있고 여기서 리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 거를 밑에다가 넣어서 단순하게 만들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렬의 덧셈이 있습니다. 행렬의 덧셈 A라는 행렬이 있고요, B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라는 행렬에다가 덧셈을 한번 해보자 얘기인데, 네, 행렬의 덧셈은 자, 이렇게 되면 곱셈이 아니고 덧셈이니까요. 덧셈이니까 같은 행 같은 열에 있는 애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랑 얘를 더해서 결과를 이렇게 쓰는 거고, 얘랑 얘를 더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얘랑 얘를 더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다 ij가 같은 a의 ij와 b의 ij를 더해서 c에다가 넣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얘는 실제로 몇 번 반복이 될 것이냐? 몇 번 반복이 될까요? 자, 요 문장 보세요. 요 문장. 요 문장은 우리가 알겠죠. 로우 곱하기 칼스가 반복되겠죠. 그죠? 자, 그럼 포문. 요 문장은 0부터니까요. 로우스만큼 반복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마지막 탈출할 때 마지막 한 번 하죠. i 플러스 플러스 1 플러스 플러스 해서 여기 갔는데 조건에 맞지 않아서 나갈 때 그 마지막이 요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요 밑에는 c 칼스 플러스 1만큼의 포문이 반복되는데 이걸 몇 번 해요? 로우스만큼 하죠. 네. 여기서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얘는 이만큼씩 반복하는 거죠. 그죠? 위 포문에 의해서 두 번째 포문이 실행될 때마다 칼스 플러스 1만큼 하니까 자, 각각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는 걸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 반복되는 문장 여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아까 카운팅 하듯이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샥 더하면 전체가 몇 번 반복하는지
몇 번 반복하는지 밑에서 잘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포문, 네, 포문 반복 여기 쓰고, 이 포문 반복 여기 쓰고, 그 다음에 이 문장 실행하는 거 여기 쓰고, 이 포문 나갈 때 여기 쓰고, 이 포문 나갈 때 여기 쓴 거죠. 이렇게 실행하면 실제로 몇 번 반복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추격해 보면, 이 포문에 의해서 반복되는 게 두 번, 그렇죠? 그럼 요거에 의해서 반복되는 거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끝나고 마지막 포문 나갈 때 한 번 덧셈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리스트에 있는 숫자를 합산하는 거를 합산하는 것을 하나하나 반복을 해보시면, 자, 플로트, 네, 요거는 배정 대입하는 거니까 한 번 실행되죠. 한번 실행 스텝 익스큐션이에요. 네, 스텝 익스큐션. 그래서 실행하는 거 몇 번이냐. 자, 선언문은 실행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실행 안 되고요. 여기도 둘 다 선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프리퀀시라고 하는 건 몇 번 반복되냐 그 얘기죠. 네, 한 번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거 한 번 실행 단계 있고, 이 문장 자체가 몇 번 실행되냐? n 플러스 1번 실행한다. 그쵸? 0부터 n-1까지 포문의 정상적인 요 밑에를 실행하는 건 n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반복해서 이 포문을 나갈 때 한 번, 그래서 네, n 플러스 1번 실행하죠. 그리고 밑에 문장은 네, 스텝 익스큐션은 한 번이고 반복은 n번 반복되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리턴은 한 번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싹 더하면 몇 번 되느냐? 2n 플러스 1번이다. 이 문장은 n 플러스 1번, 이 문장은 n번. 그러면 2n이다. 총 2n 플러스 3번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다 더하면 나머지 애들도, 자, n이 오면 얘를 호출하죠. 자, 얘는 일단 한 번 실행하죠. 그리고 이 문장이 재기적으로 호출되니까 실제로 한 번 호출되고 또 호출되고 또 호출되고 해서 몇 번까지 호출되냐? 네, n 플러스 1번. 자, n이 3을 넣고, 자, 최초에 들어올 때 n이 3을 갖고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3. 그러면 여기 3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가 3. 자, 그럼 얘가 2로 호출되고 1로 호출되고 0. 그렇죠? n이 3이면 몇 번 호출돼요? 4번 호출되죠. n 플러스 1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장은, 요 문장은 n번이에요. 요 문장은 n번. 여기서 여기까지 n번. 그다음에 요 문장은 리턴이 폴스가 되는 0이 들어왔을 때 마지막 한 번 실행되죠. 얘는. 그래서 한 번. 1번입니다. 네. 그래서 싹 더하면 2n 플러스 2번이에요. 문장의 들여쓰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들여쓰기가, 네, 요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이 문장이 들여쓰기가 되고 얘가 나와야 됩니다. 네. if 문과 맞는 문장은 이 문장이에요. if가 true일 때 실행하는 거 얘. 내가 if가 false일 때 실행하는 거 얘예요. 얘가 리턴 되기 때문에 false일 때 말고는 요 제일 마지막 문장이 올 수 있는 기회는 없죠. 자, 그다음에 이 배열 덧셈 아까 얘기했던 거죠. 네. 이쪽 가운데 점이 아주 꼼꼼하게 찍혔네. 자, 이거 실행은 로우스 플러스 1이고, 얘는 칼스 플러스 1인데 칼스 플러스 1만큼 하고 로우스만큼 반복되죠. 네. 그 제일 밑에는 로우스 칼스. 싹 더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빅 5가 있습니다. 빅 5. 빅 5가 시험에 나오죠. 저렇게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고, 그래서 그거를 빅 5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자, 그럼 빅 5는 어떻게 정의하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모든 n, n0보다 큰 n에 대해서, 네. 자, n0보다 큰 n에 대해서, n에 대해 f의 n이
상수 C, G의 N 이걸 만족하는 양수 C와 N0 이게 N0 왜 N0 같아 이렇게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게 N이에요 네 존재하기만 하면 네. 결국 그 뭐랄까 빅 O는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을 끌고 갔을 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이게 빅 O의 정의거든요. 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해야 되는 데이터의 개수가 무한대라면 어떻게 될까? 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n 플러스 6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 n이 1이면 106이 될 것이고 n이 2면 206이 되겠죠. 이렇게 쭉 가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n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해서 쭉 간다면 100n이나 n이나 거의 큰 차이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비고로 나타내면 5의 n개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는 무시됩니다. 그래서 상수는 다 무시가 되고요. 이렇게 네, n 제곱과 n이 있으면 n 제곱이 n에 비해서 월등히 크잖아요. 월등히 크기 때문에 상수가 무시되고 두 개 중에서 n 제곱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5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얘도 5의 n 제곱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수식대로만 써본다면 이런 우리 책에는 이제 예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또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자 n이 2보다 크면 만약에 3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4n보다 작아요. 만약 2라면 n이 2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6, 8이죠. 여기 8 8은 얘가 8 이렇게 되죠. 네. 그 여기가 fn이고 오른쪽이 gn이라고 하면 여기 상수 c 네. 그리고 g의 n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표현됩니다. 이랬을 때 5의 n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만약에 n이 3보다 크다면 3n 플러스 2 gn이 존재하면 돼요. gn이 여기 gn 그러면 3이면 얼마예요? 3, 3은 9, 11이죠. 그럼 4n 하면 12죠. 이쪽 크죠? 그럼 여기가 fn이고 여기가 C에 GN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존재한다면 오른쪽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N이죠 N. 네. 뭐 이런 식인데 결국은 이제 횟수가 반복 횟수가 최악으로 갔을 때 최악.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니? 그 얘기를 쓰는 게 빅 O입니다. 그래서 1이다. 5의 1이라고 하는 건 항상 같은 시간이 걸릴 때 데이터가 1개든 1000만 개든 1억 개든 항상 같은 시간 걸릴 때 빅 5의 1이죠. 1초가 걸린다는 건 아니고 같은 시간이 걸리면 상수의 시간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 그럼 5의 n이 1입니다. 그 다음에 5의 n은 데이터 개수만큼 증가할 때 리니어하게 선형 증가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갈 때 그 다음에 n제곱은 네, 이렇게 증가할 때 맞나요? 네, n세제곱은 이렇게 증가하겠네요. 자 2n 아이고, 뭐 어떻게 되냐 하여튼 네, 뭐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나. 자 로그 n은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바이너리 서치 반씩 잘라가지고 반복될 때마다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반으로 줄어들 때가 요거예요. 네. 반으로 줄어들 때. 반으로 땅땅땅땅 줄어들어 간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반으로 줄은 데다가 n을 곱한 거다? 뭐 그러면 n 로그 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문 n개에다가
여기 반복문이 n이 있고 이 안쪽에 반씩 잘라지는 애가 들어가면 n 로그 n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빅 O는 최악의 상황일 때이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끌고 갔을 때 어떻게 될 건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타는 아마도 우리 시험과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타는 이제 이게 빅 O가 있고 빅 오메가가 있거든요. 빅 O는 최악의 경우라 그랬죠. 빅 오메가는 최선의 경우일 때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타는 둘의 중간이에요. 빅 O와 빅 오메가의 중간. 그 복잡도, 평균적인 복잡도가 얼마냐 이런 건데 이거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만약에 문제를 내면 코딩 문제로 나오면 복잡도 계산하기 위해서 시간을 계산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렇게 스타트는 클락하고 스탑 클락, 이건 끝날 때, 시작할 때 스타트하고 끝날 때 스탑하고, 그리고 네, 방한 타입은 이렇게. 그래서 스탑에서 스타트를 빼고 이렇게 나누면 몇 초인지가 나온다는 거죠. 시간으로. 네, 이럴 수도 있고요. 네, 이런 함수를 써서 계산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죠. 네, 그러면 시간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차를 가지고 뭔가 계산할 수 있다. 자, 요런 거는 이제 정렬 문제이긴 한데, 우리 시언어랑 그냥 시언어 문제로 우리가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정렬에 배치하면 약간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기출 문제로. 자, 문자열을 정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빈칸 가와, j 가 4일 때 출력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요런 것들은 함정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 알고리즘을 쫙 돌려보고 이렇게 정렬되는 거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 정렬 결과를 보통 씁니다. 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빈칸들을 잘 보시고 이 조건들은 항상 밑줄, 네, 항상 밑줄 번호를 써놔도 좋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써놔도 좋고요. 그래서 내가 해결했으면 체크하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넘어가면 조건을 놓치지 않고 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함수 프로토타입이 선언되어 있고요. 메인에서 자, 스트링을 이렇게 선언하고 부릅니다. 문자를 넘기고 맥스 8자를 넘겨요. 자, 넘어오면 여기는 이제 어떤 정렬을 하냐. 자, J는 1부터 가고요. K는 J 빼기 1이네요. 그럼 J가 1일 때 K는 0일 것이고, J가 2일 때는 1일 것이고, 3일 때는 2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J 값을 템프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템프하고 현재 K 값을 비교하죠. 네, 그리고 K가 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PEA, JA, DE. 자, 처음에 얘가 템프, 그죠? 얘가 템프. 그 다음에 여기가 K예요. 그러면 K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여기가 0이니까요. 크거나 같고, 템프가 지금 2인데, 예, K보다 작으니 물어보죠? 작죠? 2잖아요. A, B, C, D, E, F, G, H 이렇게 해서 P는 저기 뒤에 있으니까 그 작습니다. 작으니까 어떻게 하래? K 플러스 1 자리에다가 K를 집어넣으래요. K 플러스 1 자리 여기죠. 여기다가 P를 넣으라는 거야. 그럼 템프가 지워지는데? 아니죠. 네. 요 자리에 있던 값을 템프라는 변수에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템프는 다른 곳에 2라는 문자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K 값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고 K는 K 빼기 1을 했더니 K가 0이었는데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니까 while문을 충족하지 않죠? 나와요. 이거 뭐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 템프를 넣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K가 현재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하나 증가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K는 플러스 1이다. 답이 4번입니다.
플러스 1에다가 템프를 집어넣어서 네. 그래서 요 앞에가 2가 됩니다. 2. 그렇죠? 자, 이렇게 끝나고 아이템을 찍으라고 돼 있어요. 아이템이 배열인데, 네, 이 문자열을 찍으라고 돼 있으니까 한 번씩 찍겠네요. 그럼 E, P, A, J, A, D, E가 한 번 찍히네요. 여기서 E, P, A, J, A, D, E 이렇게 한 번 찍혀요. 자, 그리고 올라갑니다. J가 이제 2가 돼요. 2가 되니까 J가 네, 템프 값이 이제 A가 되죠. 템프가 A가 되고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K 값은 J 빼기 1이니까 이제 여기 가리키죠. 네, 이 상태는 비교합니다. 템프와 K를 비교해요. 이렇게 비교해요. 자, 이렇게 비교했는데 누가 작아요? A가 작죠? A가 작으니까 이 자리에 뭐가 와요? P가 옵니다. 그쵸? K, 그리고 K는 K 빼기 2라니까, 네, 넘어가죠? 여기서, 자, K는 K 빼기 2라니까 이제 K가 얘를 가리킵니다. 0번째. 자, 이렇게 하고 A를 비교했더니 A가 작아요. 템프가 작아요. 그러니까 2가 1이 넘어와요. 그럼 결국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A가 들어가요. 이게 두 번째죠. 이거 두 번째.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알겠죠? J가 3일 때. J가 3일 때니까 P하고 J만 바뀌겠죠? 앞에는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J가 4일 때. 자, 이 A가 옵니다, 앞으로. 그죠?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오는데, 그 다음에 작으냐? 작진 않죠. 두 개 같으니까. 그러니까 A, 이건 원래 있던 A. 새로 온 A. E, J, P, D, E.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네. 자, 이런 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C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문자 캐릭터 포인터를 출력하라고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자, 이 %s가 나오면 어디까지 출력하냐면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출력합니다. 네, 지금 여기처럼 배열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 여기 제일 끝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문자의 끝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날 때까지 요 직전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4번처럼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얘는 답이 얘입니다. 자, A타입인데 A타입이 값이 키밖에 없어요. 네, A타입의 배열을 A라고 선언하고, 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4칸에 3줄이잖아요. 짠. 자, 이렇게 해서 값이 들어가면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27, 43, 87, 32, 12, 51, 21, 89, 80, 40, 44, 99.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P가 선언되어 있어요. 다 타입이 똑같죠. A 타입으로 다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네, P는 포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는 A를 나타냅니다. P는 A를 나타내고 Q는 A의 제로를 나타냅니다. 네. 자, 이 선언이 자, 우리가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데요. 자, P 같은 경우는 A를 찍었잖아요. 지금 2차원 배열에서 그냥 A를 선언하면 우리가 얘는 A의 0,0이지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배열 A를 이렇게 가리키면 A의 0을 가리키게 돼요. A의 0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 Q 같은 경우는 지금 A의 0을 가리켰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용어를 잘 몰라서 설명이 딱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얘는 자, P 같은 경우 플러스 하면 줄을 넘어가요. 줄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에 따라서 설명을 정확히 못하겠네요. 네. Q는 네, 자, P를 보시면 포인터의 배열이잖아요. 포인터의 배열. 그래서 P가 갖고 있는 값, P가 각각 가리키고 있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P는 첫 번째가 A의 제로를 가리키고요. 두 번째가 A의 1을 가리키게 됩니다. 세 번째가 A의 2를 가리키게 돼요. 네 번째는 뭐 없죠. 네, 배열이 끝났으니까. 자, Q 같은 경우는 A의 0의 포인터를 넘겨주면 이때부터 Q는 증가하면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제가 이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네, 이 배정을 해줄 때 이렇게 배정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P가 A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밑으로 가요. 밑으로. 그래서 A1을 가리키게 됩니다. A1. 이때 가리키는 게 A의 1이에요. Q는 A의 제로에 1을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게 더해지는 값이 12하고 43에 더해지거든요. 네. 이거 참.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2차원 배열을 이렇게 포인터로 가리키게 되면, 그 배열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 네. 이 배열 줄을 의미하는 게 되고요. 줄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이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연구해 볼게요. 네. 설명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최대 14개의 영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역순으로 출력하는 시언어다. 역순으로 출력한대요. 예를 들어서 문자열을 9타임 0123 이러면 이걸 거꾸로 해서 이렇게 출력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네. 가나에 들어갈 게 뭐냐? 이건 답이 3번입니다. 3번. 네. 자, 여기서 네. 자, 문자열 이렇게 돼 있고 get 문자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뒤집어라 이렇게 하면 뒤집어라 여기 오는 거죠. 그럼 문자열을 처음에 A, B, C를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A, B, C, D를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자, ADDR에다가 이 스트링의 주소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어드레스가 ADDR이 존재하면 값이 있으면 그런 얘기죠. 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얘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여기. 그쵸? 결국 출력을 뒤부터 출력하면 되잖아요. 출력. 그죠? 그 출력을 늦게 하면 돼요. 여기다 프린트를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리버스를 계속 호출하면 되죠. 리버스에 누굴 보내면 돼요? 지금 현재 str이 얘를 가리키고 a를 가리키고 있는데 두 번째를 가리키게 만들면 되죠. 또 세 번째를 가리키게 만들면 되고 네 번째를 만들게 가리키면 돼요.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를 만약에 가리키겠다. 없죠. 그럼 끝나고 돌아오겠죠. 돌아오면 얘를 출력하겠죠. 그리고 끝나면 얘를 출력하겠죠. 프린트문 때문에. 끝나고 돌아오면 출력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호출할 때마다 뒤로 밀기만 하면 됩니다. 뒤로.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str를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프린트 할 때는 %c 하고 네,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되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네 근데 뭐 답이 이거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str 이렇게 출력해도 나옵니다. 그쵸? 이거 빼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빼야 될 건데요. 네, 빼면 한자,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아요. 포인터인데, 포인터인데, 저도 포인터 헷갈립니다. 자,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STR이 되는데 문제가 여기 앞에 이것 때문에 이게 증가돼서 들어가가지고 값이 바뀌어가지고 안 되네요. 네. 값이 바뀌어서 마지막에 출력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따로 그래서 여기 값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11년도 문제. 이거 아까 나왔던 문제하고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선언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언하면 지금 3이고 칸이 두 개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문자를 이렇게 선언하면 이게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네, 한 줄에 이렇게 글자 하나가 한 칸씩 차지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줄에 한 칸씩. 그리고 제일 위에 슬래시 널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양쪽이 지금 그림은 똑같죠? 네, 그림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P 같은 경우는 이중 포인터고요. 미드 같은 경우는 단일 포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 주소를 나타낸다는 거죠. 주소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폼은 4번 돌면서 str의 인수가 하나네요. 자, 이 2차원 배열에서 인수가 하나인 경우 이거는 줄을 표현합니다. 줄. 자, str의 0는 첫 번째 줄, 1은 두 번째 줄, 2는 세 번째 줄, 3은 네 번째 줄 이렇게 표현돼요. 자, 그것을 미드가 가리키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처럼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미드는 P 이렇게 하니까 P는 결국 누굴 가리키겠어요? 미드를 가리키겠죠. 미드. 근데 미드가 배열이 여러 개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칸이 여러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그냥 미드 이렇게 딱 하나만 찍으면 무조건 얘는 0이 됩니다. 0. 첫 번째. 가장 앞에 있는 애의 주소를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P가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는 B가 됩니다. B.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의 값이 어떻게 되냐? 자, 결국 이제 P가 이렇게 가리키게 됐다면, 자, P 플러스 1. 그럼 줄을 넘어가겠죠, 줄. 그렇죠? 줄을 넘어갑니다. 줄을 넘어가서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여기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자, P가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미드. 근데 P 플러스 1하니까 어디를 가리켜요? 여기 두 번째를 가리키겠죠. 이거의 값, 그러면 여기가 되죠, 여기. 네, 그래서 널 만날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이중 포인터를 찍으면 한 첫 번째 값이 돼요, 값. 네, 그래서 CD가 되고 C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자, 줄을 두 개 넘어가요. P에서 두 줄을 넘어갑니다. 하나, 둘. 여기 넘어간 다음에 네, 넘어간 다음에 지금 별이 찍혔으니까 요 줄이잖아요. 요 줄. 요 줄에서 하나 넘어가서 네, 요 줄에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거 하나 넘어가서 네, 하여튼 답은 5번이에요. 표현이 애매하네요. 네. 그러니까 얘가 별 P 플러스 2 여기까지 하면 여기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줄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 네. 이 포인터니까요. 네. 거기에서 자, 이렇게만 하면 요거의 시작 주소가 되겠죠. 여기의 시작 주소. 네. 결국 이게 뭐랑 똑같냐면 str에 여기가 str에 012 이 제로랑 똑같아요. 네. 여기서 플러스 1에 있는 값 이렇게 되니까 F가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답이 얘도 5번이네요. 이거는 사실 근데 약간 산수 문제에 가깝죠. 네. 산수 문제에 가까워서 비율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값을 보면 A의 n이라는 배열이 있고요. 여기다 이제 값을 입력받습니다. 값을 입력받아서 자, x r 값이 백분율 값이에요. r 값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r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자, 두 번째 줄에서는 두 번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50%, 100%, 150%, 125%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죠. 세 번째 줄에서는 세 번째 값으로, 네 번째 줄에서는 네 번째 값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라. 그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자, 이제 이걸 계산합니다. 계산하러 가면 지금 여기 줄 값이, i가 줄 값이잖아요. 줄. 네, 행이니까 행, 줄. 네, 이렇게 해서 넘겨가면, 여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a에 여기 J가 넘어온 이게 지금 헷갈리라고 해서 J를 넣은 건데요. 이게 결국 줄 값이잖아요. 줄. 그쵸? 그래서 A의 J줄에 I 칸의 비율값. 비율값 R은 자, A의 J줄에 I의 값을 뭘로 나누는 거야? 값을 A의 J줄에 J칸에 있는 값이어야 되죠. 둘째 줄엔 두 번째 값, 첫 번째 줄에서는 첫 번째 값, 두 번째, 네. 이렇게 있으면, 자, 첫 번째 줄에서는 얘가 기준이죠. 첫 번째 칸. 두 번째 줄에서는 얘가 기준, 세 번째는 얘가 기준, 네 번째는 얘가 기준. 결국 요거는 여기서 넘어가는 i이죠. i. 그런데 이 i를 요 함수에서 j로 받으니까 결국 j, j가 기준값이 되죠. 이거 점 x 이렇게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눈 값을 여기 비율 값으로 넣기 위해서 곱하기 100 한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객관식 문제가 맞았습니다. 자, 얘는 답이 2번입니다. 자, 문자열, 디지트, 재기함수 p를 이용한 시언어다. 가의 출력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가가 여기 있네요. 여기 printf의 s. 자, 2, 1, 3, 4, 5가 A에 있습니다. 그리고 I, len, S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일단 길이 계산합니다. A의 길이 계산 1, 2, 3, 4, 5. 그래서 len은 5가 됩니다. 그 0부터 5까지 돌면서 S는 S 플러스 P 함수, 디지트 함수 이렇게 두 개를 다 부르네요. P는 5 빼기 I, 5 마이너스 0. 그러니까 5를 넘기죠. P는 5를 넘깁니다. 5. 그럼 A가 5가 넘어와요. 그러면 A가 1이면 2면 다 아니니까 P의 4 플러스 P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P의 4는 P의 3 플러스 P의 2가 되고 P의 3은 P의 2 플러스 P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럼 P의 1은 2를 리턴하고 얘 2는 2를 리턴하니까 두 개 더하니까 3이 되죠? 네, 그래서 얘는 3이 되고요. P의 2는 2가 되죠. 그 3하고 2 더하니까 P의 4는 5가 되고요. P의 3은 여기 계산한 거죠?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처음 오는 값은 P의 5가 P의 그 5를 호출하면 P의 5를 호출하면 8이 리턴됩니다. 이건 알겠죠? 그리고 디지트의 i는 0이니까요. 넘어가면 요거는 이게 지금 문자 a가 다운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문자예요. 숫자 계산할 수 없는 애예요. 네. 그래서 배열의 0. 그럼 문자 2가 가면 여기서 아스키 값.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 시연에서는 이게 뭘 계산하냐면 제로의 아스키 값이 46인가? 48인가? 하여튼 그렇게 돼 아스키 값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로가 46이라면 이쪽에 써야겠다. 자, 아스키가 46인지 8인지 정확히 알았네요. 48입니다. 48. 얘가 48, 49, 50, 51. 자, 아스키로 이런 의미라는 건 문자로 표현했을 때는 C 언어가 인식하기를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0이라는 문자는 48로 인식하고요. 2라는 문자는 50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A가 가지고 온 캐릭터 문자는 문자 2예요. 근데 이 숫자 계산 이렇게 수식을 계산해 버리면 C 언어에서는 얘를 아스키 코드 값 50으로 계산합니다. 50. 그 50 빼기 문자열의 아스키 값 48. 이렇게 되면 뭐예요? 2가 되죠. 근데 반환을 인트로 하잖아요. 숫자 2가 반환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보니까 얘가 숫자 2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지트라고 하는 건 이 문자열 하나하나를 갖다가 실제 연산이 가능한 숫자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숫자로 바꾸는 작업. 그래서 여러분 요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문자인 숫자. 문자로 인식된 숫자를 실제 계산 가능한 숫자로 바꿀 때는 해당 문자 빼기 0 이렇게 해서 0의 아스키 값을 빼버리면 실제 계산이 가능한 숫자가 된다.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이거 그다음부터는 곱셈 덧셈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얘 하면 자, i가 0일 때 5 곱하기 2니까 10이죠. 자, i가 1일 때는 여기가 5 빼기 i니까 4가 되죠. 그리고 디지트는 갔다 오면 1이 되죠. 그럼 4에 대한 거는 5네요. 5 곱하기 1을 하니까 5입니다. i가 2일 때는 5 빼기 2 하니까 얘 3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3이 되죠. 네. 그러면 p의 3은 얼마예요, 값이? 3이네요. 그럼 3, 3은 9 이렇게 되죠. i가 3일 때는 5 빼기 3 하니까 2가 됩니다. 2를 보내면 바로 2가 리턴돼서 돌아와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P가 5일 땐 8인데 P가 5일 때 8이죠. 이렇게 잘못됐네. 8이 16이네요. 네. 자, i가 2가 리턴되고 2 곱하기 4죠? 4. 8. i가 4일 때는 5 빼기 4 하니까 1이죠. 1을. P의 1을 하면 1이 리턴됩니다. 1을 곱하기 5는 5. 그리고 다 더하면 되죠? 그럼 21에 30, 43. 여기 13이죠. 싹 더하면 43. 이렇게 됩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14년도 문제. 요거는 답이 2, 컴마 없어요. 2 한 칸 띄고 5 한 칸 띄고 12 이렇게 됩니다. 자, 채점위원들 잘 보라고 컴마를 찍으면 안 돼요. 출력 실행 결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프린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컴마가 있으면 컴마 찍어야 되는데 컴마가 없죠. 그냥 빈칸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빈칸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리커시브 7을 호출합니다. 7. 그럼 얘는 보겠습니다. 7이 들어오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을 리턴하고, 그럼 보통 0이면 1이 리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7 플러스 리커시브의 절반.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연산 조심해야 돼요. 3.5 아니고요. 3입니다. 정수 나누기 정수는 결과가 정수예요. 반올림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호출해보면 R로 표현하죠. 7. 그럼 얘는 7 플러스 R에 7 나누기 2 하니까 그냥 씁시다. 자, 그럼 얘는 결국 얼마가 호출되는 거예요? R에 3이 호출되는 거예요. 3. R에 3이 호출되니까 0보다 작지 않죠? 작거나 같지 않으니까 3 플러스 R에 3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결국 1을 호출하죠?
그러면 1 플러스 R에 1 나누기 2 이렇게 되죠. 얘는 0이잖아요. 그럼 0이니까 요거는 결국 리턴 2를 호출하게 돼요. 리턴 2를 받아서 얘가 2가 되죠. 2. 그러면 3 플러스 2 하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5가 됩니다. 그쵸? 요 결과가. 그래서 이렇게 리턴 되니까 여기가 5가 되는데, 아, 이거 최종값이 아니지. 요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최종값은 결국 12가 리턴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출력문이에요. 출력문. 자, 얘는 여기에서 걸렸을 때는 리턴 1을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턴 1하고 끝나요. 얘는 끝나고 돌아오죠. 나를 호출한 대로 돌아오면 지금 이 결과값 S는 이 결과값 여기 2죠. 2. 여기 S죠. 이것을 이 문장에서 돌아와서 S에다 2를 저장하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뭐해? 여기서 출력하게 되죠. 네, 출력하게 되니까 뭘 출력합니까? 2 출력합니다. 2. 그죠? 이 문장에서 2를 출력하고 리턴 S 하니까 2를 리턴해 주죠. 네, 2를 리턴해 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2가 리턴 되는 거예요. 여기로. 그럼 얘가 2가 되는 거죠. 리턴 2. 그럼 여기도 받아서 3 플러스 2를 해서 S가 얼마가 돼요? 5가 돼요. 이 5를 출력하죠. 5. 그리고 5를 리턴해 주니까 여기는 7 플러스 5가 돼서 12를 출력하는데 줄바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 5, 12 이렇게 차례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다음 16년도 문제. 16년도 문제. 요거는 3, 5예요. 여기도 지금 그냥 한 칸만 이렇게 떨어져 있죠. 자, 서브 5를 한번 호출하고 서브 4를 한번 호출했습니다. 실행 결과를 써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서브 5를 먼저 가볼까요? 5. 자, 근데 이 변수가 스태틱입니다. 몇 번 호출하든 값이 이제 누적이에요. 초기화만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선언하고 초기화가 됐네. 그 다음부터는 얘를 실행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부터 얘를 실행하지 않고 정적 변수 메모리 안에 놓고 이제 그 값을 계속 누적하면서 변해갑니다. 정적 변수란 그런 거예요. 자, 그 5, 그 다음에 S는 0으로 초기화했고요. 자, 그러면 J가 1부터 5까지 돕니다. 1, 2, 3, 4, 5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서 S 값을 계산하죠. S는 0이었는데 0 플러스 S가 1이니까 1 모드 2 하면 1이죠. 네. 그럼 1을 S에다 1을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J가 2가 됐어요. 그러면 2 모드 2 0이고 3 모드 이거 네 이렇게 가볼까요? 3 모드 2는 1이죠. S 플러스 4 모드 2는 0이고 어디까지 가요? 5까지 가요. S 플러스 5 모드 2는 1이죠. 그럼 결국 S 값은 여기 S 값이 계속 더해지는 거잖아요. S는 여기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까지 아니지. 여기를 빙글빙글 돌면서 S가 누적합니다. 그래서 1도 하고 1도 하고 여기 1도 하고 그래서 결국 3이 더해지죠. 네, 3이 더해져서 출력하니까 3이 출력됩니다. 3 출력 끝났어요. 끝나고 돌아가요. 그랬더니 다시 서브 4를 호출하네요. 4를 호출하니까 어디까지 호출되겠어? 여기까지 호출되겠죠. 여기까지 실행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실행되니까 1, 2를 더하는데 S 초기화를 한 번밖에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 호출될 때는 S 값은 여전히 3이에요. 3에다가 1 더하니까 4, 1 더하니까 5, 그리고 출력하니까 5가 출력됩니다. 그렇죠? 자, 13번 C연으로 작성한 프로그램 일부고요. 펑션 1, 펑션 2는 펑션 1을 재기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기억면에 순서대로 써봐라. 자, 이렇게 쓰면 이게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 똑같이 나오려면 이 K 값을 넣고 계산해 보면 됩니다. K를 5라고 넣고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I는 5, I가 0,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 빼기 빼기 하겠죠? 빼기 빼기. 그리고 R 플러스는 I, R은 0인데 이렇게 되니까 5, 4, 3, 2, 1을 더하게 되네요. 그렇죠? 자, 혹시 C 언어 모르시는 분? 요거는 R은 R 플러스 I를 줄여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요거만 씁니다. 플러스는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5, 4, 3, 2, 1 더하니까 계속 합이네요. 합. 그쵸? 합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K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1에 도달했을 때 얘기했죠? 1에 도달했을 때. 1에 도달했을 때. 그럼 여기는 리턴 얼마? 1이어도 되고 뭐 K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지 않으면 나 플러스 여기 5라고 하면 5 플러스 K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죠. 5 플러스 펑션의 4 3 2 1 하고 최종 얘가 더해지면서 올라오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니까 결국 여기는 K 플러스 펑션 2의 K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5 플러스 F2의 4 F2의 4가 들어오면 얘는 4 플러스 F2의 3 얘는 3 플러스 F2의 2 얘는 2 플러스 F2의 1 그리고 1이면 얘가 1을 리턴하면 되잖아요. 1 그럼 2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2 플러스 1 그게 올라가면 3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올라가면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고 올라가면 5부터 1까지 더하는 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1이어도 되고 여기는 K여도 상관없겠네요. 그럼 이렇게 답이 됩니다. 시험이 엄청 많네요. 자, 다음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정적 변수를 이용해서 두 개 소스 코드 파일로 구성될 것이다. 실행 결과를 써봐라. 여기 서브 1이 있어요. 여기 메인이 여기 있고요. 서브 2로 호출하고, 서브 1 호출하고, 2 호출하고, 3를 호출합니다. 근데 서브 2와 3는 이쪽에 있네요. 자, 이 프로그램 언어론을 한 번씩 보시긴 해도 요즘에 이제 프로그램 언어론이 잘 안 나와서 공부에 조금 애매하기도 하지만, 네. 지역 변수가 우선입니다. 먼저 가까운 데서 보이는 게 우선이고요. 네. 지역 변수를 먼저 보고 보이지 않을 때 전역 변수를 봅니다. 자, 그래서 전역 변수가 일단 여기 선언되어 있어요. x하고 y가 선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 3는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외부 파일로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에 또 i가 선언되어 있고요. 서브 1을 일단 부르러 갑니다. 출력 결과니까요. 이제 프린트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지역 변수가 선언되어 있어요. x.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x는 다 지역 변수란 얘기예요. 네. 지역 변수의 특성은 함수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x가 2예요. 플러스 2 했더니 플러스 하니까 x가 3이 되죠. 이 출력 x니까 여기는 그냥 3 출력됩니다. 근데 여기서 접근하는 이 y가 문제예요. 이 y 어디 거야? 이 y는 여기 있는 얘입니다. 얘. 전역 변수. 그래서 요 y 플러스로 인해서 여기 y가 6이 돼요. 전역 x는 1이고요. 자, y는 5였는데 y가 얼마가 돼요? y가 6이 됩니다. 그쵸? 여기 됐어요. 자, 서브 1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2, 여기 포문을 가는데, 메인에 포문을 가는데, 서브 2가 몇 번 가냐면 2번 갑니다. 0일 때 한 번, 1일 때 한 번. 자, 서브 2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역 변수인데 정적 변수로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네요, x가. 그리고 플러스하고, 자, y는 이게 전역 변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네. 자, 그러면 x는 3이었는데, 플러스 하니까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4. 그래서 출력하래요. 그러니까 4가 출력됩니다. 이러는 동안 전역 변수 y가 증가하죠. 그래서 y는 얼마가 돼요? 7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나갔다가 돌아와요. 그죠? 끝났으니까, 서브 끝났으니까 갑니다. 어디로 가요? 예, 메인으로 가서 포문을 한 번 더 돌아요.
더 돌고 오니까 요 선언문을 한 번만 선언한다 그랬죠. 한 번 선언하니까 한 번 선언됐어요. 그리고 아까 전역 변수가 4가 됐죠. 플러스 플러스니까 얼마가 돼요? 5가 돼요. 그래서 5를 출력합니다. 이때 y는 또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y는 얼마가 되고 8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끝나고 다시 서브 이제 3를 갑니다. 3에 y 값을 넘기는데 이 전역 변수 y를 넘기죠. 전역 변수 y 8입니다. 8. 8을 여기서 받아요. 8. 그리고 x로 놓고 계산을 하네요.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 당연히 크죠? 네,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네요. 네. 서브 3에 8이 호출됐는데 0보다 크면 계속 자기 호출하면서 이걸 해요. 나누기 2를 해서 넘겨요. 그러면 서브 3에 나누기 2에서 넘어가니까 4가 가죠. 나누기 2에서 넘어가니까 서브 3에 2가 가고 나누기 2에서 넘어가니까 서브 3에 1이 갑니다. 그쵸? 1을 호출했어. 0보다 크죠? 그럼 또 호출합니다. 서브 3에 아이고 서브 3에 뭐예요? 0으로 호출하죠. 서브 3에 나누기 2에서 호출하니까 서브 3에 0으로 호출합니다. 자, 0이 호출되면 여기에 걸리죠. 이 호출돼서 실행 가면 if x가 0보다 크면인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고 나와요. 그쵸? if는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요. 자, 끝나고 나오면 여기서 1을 호출했었어요. 그러고 자, 현재 여기 x 값이 여기야 1이었을 때 네, x 값이 1이라서 지금 자, x 값이 1일 때 이 문자를 한번 봐봐요. if x가 0보다 크면 서브 3에 x 나누기 요것 때문에 서브 0이 호출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프린트 f에 네, x2 이거예요 그죠? 1 모드 2 하면 얼마야? 1이죠. 이게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1이 출력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서브 3에 2도 똑같이 프린트 하겠죠? 근데 나누기 2 했을 때, 모두 2 했을 때 나머지 출력이니까 얘 나머지 0, 얘 나머지 0, 얘 나머지 0이잖아요. 그래서 0, 0, 0 이렇게 출력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잭이니까 다 그 밑에 8 하면 요거 세 문장 밑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기 밑에 세 문장 이렇게 세 문장 그랬을 때 프린트문에 모드 2 이렇게 하니까 빵빵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18년도 A의 문제. 얘는 답이 3, 5, 7입니다. 네. 쓸데없이 복잡하게. 근데 복잡한 것도 아니고 2점짜리니까 그냥 주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런 건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메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룹에서 이렇게 돼 있고, 럭 이렇게 돼 있습니다. i가 0부터 i가 어디까지 도는 거야 이게 지금 개수가 몇 개냐를 묻는 건데 네. 록에 하나 둘 세 개 이게 3이란 얘기죠. 인트로 돼 있는데 인트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입니다. 3개. 만약에 4바이트다 그럼 사이즈 오브 록 하면 12바이트잖아요. 나누기 사이즈 4바이트 이렇게 하면 3 나오잖아요. 그 3개 0 1 2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i 증가하면서 가는고요. 프린트에 그룹의 매핑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자, 학원이라고 생각하면 필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룹의 매핑에 이렇게 하면 시간 진짜 잘 갑니다. 네. 강의하는 것도 시간 잘 가요. 자, 그 다음에 록 제로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이제 프린트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록 제로가 뭐야? 록 제로가 61이에요. 61을 가지고 매핑이라는 함수에 가란 얘기죠. 그럼 여기 61이라는 함수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은 이렇게 돼 있고요. 어드레스가 61이야. 나누기 사이즈가 20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3이에요. 그쵸? 자, 요건 3이야. 그럼 테이블에서 0, 1, 2, 3, 0, 1, 2, 3, 5를 이 테이블에 있는 다섯 번째를 0, 1, 2, 3, 세 번째 값
5를 넘기라는 거잖아요. 5가 넘어가요. 그러면 결국 그룹에 5 이해가 되겠죠? 그럼 그룹에서 0, 1, 2, 3, 4, 5. 5인데 왜 3이 나오지? 아이고 열심히 했는데 틀렸군요. 자, 이 답을 잘못 썼네요. 357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하여튼 그룹 5가 됩니다. 그룹 5가 되니까 이게 5가 되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두 번째 거. 록의 1을 127이에요. 127이 가면 여기가 127이 되니까 결국 127 나누기 20 하면 6이죠. 그러면 0, 1, 2, 3, 4, 5, 6 3이 됩니다. 테이블의 세 번째 값 리턴 3이 되는 거예요. 리턴 3. 그러니까 이 두 번째에서 그룹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네. 그리고 세 번째 21이 가죠. 21. 자, 21이 오면 20으로 나누니까 1이 돼요. 그쵸? 21 나누기 20 하니까 1이 되죠. 1, 0, 1. 그럼 7입니다. 값 7을 보내는 거예요. 7. 리턴 7 이렇게 하니까 그룹 7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니까 3은 3이고 7은 7이죠. 3은 7이 아니고 5, 3, 7이네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의 출력 결과를 보여라. 얘는 6, 12, 6, 13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함수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메인이 있어요. 메인에서 A가 지금 전역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A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전역 변수 A, 전역 변수 A. 전역 변수 A가 얼마가 돼요? 11이 돼요. 그 다음에 펑 부릅니다. 펑을 가요. 펑션에 i가 선언되어 있고요. i는 0부터 0, 1을 돕니다. 돌면서 여기 지역 변수가 하나 있네요. 지역 변수 a가 5. 그 다음에 a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a가 6. 출력하니까 6이 출력되겠네요. 지역 변수 6. 그 다음에 서브를 갑니다. 자, 서브 얘는 a가 선언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역 변수 쓰겠죠?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전역 변수 a가 얼마가 돼요? a가 12가 돼요. 그리고 출력하니까 12가 출력됩니다. 끝나고 돌아와요. 끝났죠? 끝 하면 여기로 와요. 여기로 오면 다시 여기로 가죠? 근데 A가 다시 선언됩니다. 5로 선언되고 플러스 플러스하고 출력하니까 6. 그 다음에 서브를 다시 부르니까 서브 다시 갔더니 전역 변수 A를 또 증가하고 출력하네요. 12였는데 이제 A가 얼마가 돼요? 13이 되죠? 그래서 13이 출력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됩니다.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강의가 너무 길어졌네요. 1시간에 잘라야 되는데. 네, 봅시다. 어차피 여러분 다 푸른 문제잖아요. 그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야 있지만, 네. 풀지 않고 지금 이걸 보면서,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잔소리를 계속 하다가, 이런 잔소리가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은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그 안 하시는 분들은 매년 반복합니다. 네, 장담하는데 매년 반복해요. 네, 절대 강의 먼저 보지 마세요. 강의 먼저 보지 마세요. 절대로. 자, 문자열을 역순으로 바꾸는 프로그램이다. 자, 자기를 부르는 거네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가 뭐야? 이렇게 있으면 얘랑 얘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맞바꾸는 거예요. 그쵸? S와 T. 여기서 S와 T, S는 시작이고 D는 이렇게 있을 때 S부터 D까지니까 여기가 S고 여기가 D예요. 역순이니까 두 개 맞바꾸고 이렇게 맞바꾸고 이렇게 맞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수합하는 거. 네. 여기 수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출한다 이거죠.
처음 쭉 들어오면 처음 거 이렇게 호출했어요. 이렇게 얘가 S고 얘가 D인데 네. 두 개 맞바꿨습니다. 그 다음 누구 맞바꿔야 돼? 얘하고 얘를 맞바꿔야겠죠. 그러니까 S 값이 어떻게 해서 증가돼서 가야겠죠. 증가돼서.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S. 그 다음에 D 값도 빼기 돼서 와야겠죠. 빼기 빼기 D 이렇게 되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S 플러스 1 D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됩니다. 네. 어차피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얘가 새로운 값으로 얘를 이렇게 인덱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써도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됩니다. 자, 19년도 자, 문자열을 처리한 C 프로그램이다. 실행 결과를 써봐라. 자,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여기 지금 R 스트링 캐릭터 여기 있고 여기는 네, 스트링 캐릭터가 여기 있네요. 자, 유니버시티를 가지고 스트링 캐릭터 한번 부르고 R 스트링 캐릭터를 한번 불렀을 때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겁니다. 자, 문자열은 I를 보냈네요. I. 그럼 얘들이 뭘 찾나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I예요. 그죠? CH가 I잖아요. 그리고 유니버시티가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들여쓰기가 되는데 들여쓰기가 안 되네요. 천천. 자, 만약에 I와 같으면 리턴 인덱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S 네, 그렇지 않으면 스트링을 플러스 플러스 하고 인덱스 요거 0인데 얘도 플러스 플러스 해라 그 얘기네요. 자, 그러면 네, 처음 U I하고 같지 않죠? 그러니까 스트링 플러스 플러스 인덱스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1이고 얘는 이제 얘를 가리키죠. 네. I하고 같지 않네요. 그러면 얘는 2가 인덱스 2가 되고 얘는 I를 가리키겠네요. 똑같죠? 두 개가 같아지니까 인덱스를 리턴하니까 IDX가 인덱스 약자예요. 2가 리턴됩니다. 2. 그러니까 출력 하니까 2가 출력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I인데 얘는 뒤 R 스트링 캐릭터 얘 똑같이 I예요. 여기도 I가 왔어요. 자, 이건 보면 뭐냐 IDX는 0부터 넓은 자를 만들 때까지 증가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IDX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쭉쭉쭉쭉쭉 가서 여기까지 간 거죠. 네. 여기까지 가고 문자열이니까 제일 뒤에 널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IDX가. 네. 이렇게 가리킨 상태고요. 이제 빼기 빼기 하면서 얘랑 같으냐를 묻네요. 자, 빼기 빼기 하면서 CH와 같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랬을 때 IDX 값을 리턴하네요. 그러면 얘가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죠? 자, 빼기 빼기 하면서 오니까 자, 얘가 I하고 같니? 아니. 그럼 T가 같니? 아니. 얘가 같니? 오, 같네? 그죠? 일본 SI니까요. 같습니다. 이때 IDX 리턴하래. 이 IDX 누구야? 7이네요. 7. 7이 리턴됩니다. 그쵸? 뭐 별거 없네요. 2점 이상은 줄 수 없는 문제네요. 자, 그리고 2020년도 문제입니다. 2020년도 네, 요거는 뭐 그냥 뭐 제곱 계산하는 뭐 그런 거죠. 자, 가의 실행 결과를 쓸 것. 가 메인에서 AP에 2에 5를 호출했어요. 자, 언더바 빼고 쓰겠습니다. AP에 2,5. 자, 이렇게 호출되면 어떻게 오냐? 얘가 n이에요. n. 얘가 x. 자, n이 0이면 1을 리턴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호출합니다. 계속 호출하니까 x 곱하기 AP에 2,4. n이 0이 아니죠? x 곱하기 2 곱하기 AP에 2,3.
얘는 2 곱하기 AP의 2, 2. 얘는 2 곱하기 AP의 2, 1. 얘는 2 곱하기 AP의 2, 0. 이렇게 호출되면 여기 1이죠. 1. 왜냐면 여기 0이 호출되면서 리턴 1이잖아요. 그죠? 1이 호출되는 거죠. 1이죠? 네. 그러면 2 곱하기 1이에요. 2 곱하기 1. 여기 올라가면 2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쭉쭉쭉 가죠? 네. 여기 x 곱하기 2 곱하기. 그럼 결국 이게 뭐야? 2를 몇 번 곱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2의 5제곱 32. 이게 결과 32네요. 그죠? 자, 나 프로그램. 나 프로그램은 네, 실행 결했을 때 결과는 10, 5, 2, 1, 0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대요. 그러면 2에 20을 보냈을 때는 얼마냐? 네. B에 해보죠 뭐. BP에 2에 20을 보내면 얼마냐? 자, 이렇게 하면 자, 0일 때는 이렇고 n이 얘가 지금 얘도 n이죠. n. 자, 그렇고 자, 2로 나눠지면 이렇게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써라 이거죠. 자, 얘 n이 2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1 곱하기 bp의 x 제곱이죠. 4, 10. 그럼 얘는 1 곱하기 bp의 16, 5. 아, 여기 출력이 여기 있구나. 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요거 2,20으로 호출하니까 여기 20이 출력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10 출력되죠? 여기 5 출력되죠? 15, 2, 1, 0은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출력 결과는 20, 10, 5, 2, 1, 0이에요. 그죠? 어차피 해봐야 똑같습니다. 네. 얘는 이제 이 반복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 제곱을 넣은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P와 BP의 시간 복잡도를 빅 5로 써봐라. 자, 여기 가번 보세요. 가번. 여기 N이 5니까 몇 번 실행했어요? 5번 실행했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얘는 가번 같은 경우는 5에 N이에요. N이 6이면 6번 될 거고 N이 7이면 7번 될 거예요. N이 100이면 100번 호출할 거거든요. 자, 근데 나번 보세요. 나번. N이 지금 20이죠. 그러면 몇 번 호출했나 봐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호출했죠. 네. N이 10이면 5번 호출하고 N이 4면 5, 2, 1,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N이 10, 20, 30 이렇게 가도 얘는 2의 N제곱으로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5의 로그 2의 N 이렇게 씁니다. N이 확 증가해도 N이 10에서 20으로 증가했는데 여기서는 횟수가 한 번밖에 안 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곡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B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요거 데이터는 제 세 줄에 20칸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게 education 하고 뒤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끝이에요. 20칸을 준비했더라도 여기까지 저장되면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인식할 때 이 널문자 역슬래시 0을 만나면 문자열 여기서 끝이에요. 뒤에 뭐가 있어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컴퓨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알고리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카운터는 첫 번째 데이터의 첫 번째 줄, 0번째 0줄의 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널은 세지 않아요? 9개입니다. 카운트는 9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포인터를 P에다 넘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S에 데이터의 첫 번째 줄에 1번째 줄에 0, 제가 풀 때 답을 하나로 썼는데 지금 풀어보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군요. 하나 나온 게 아니군요. 네. 자, 이게 퍼센트 %S잖아요. 이 퍼센트 %S는 뭐냐면, 넓은 자를 만날 때까지 다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1번 줄에 0번, 이게 칸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짠짠짠짠짠. 지금 요 C의 주소를 넘기는 건데, C의 주소를 넘겨서 만약에 여기 앞에가 C라면, 퍼센트 C에, 퍼센트 C에, M% 데이터에 1에 0. 이렇게 했으면 컴퓨터에 C자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퍼센트 S잖아요. 그러니까 이 C의 첫 번째 주소를 넘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만날 때까지 인쇄한다? 역슬래시 0 만날 때까지, 넓은 자를 만날 때까지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줄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요거는 K는 0부터 카운트까지 돌고, 카운트 빼기 1까지 돌죠. 자, 그리고 자, 이거 P에, 아이고, 자, 카운트 빼기 요거,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짠짠짠. P에 카운트가 아까 9라 그랬죠. 9 빼기 1 플러스 9 빼기 1, 그럼 8을 더하는 거죠. 8. P가 얘를 가리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n이죠, n. 네, n 값을 하고 n 값. 그 다음에 k가 하나 증가하면 p 플러스 9 빼기 2. 그럼 5, 얘는 n, 얘는 5 이렇게 되겠죠? 점점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쭉쭉쭉 오는 거잖아요. 결국 에듀케이션이 어떻게 돼요? 뒤집혀서 출력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에듀케이션이 뒤집혀서 NOIT AACUDE 이렇게 출력됩니다. 컴퓨터가 출력되고 에듀케이션이 뒤집혀서 출력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출력되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2022년도 문제 또 있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캐릭터 배열의 포인터니까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짠짠짠. 이렇게 여러 개. 여기 A, good, did, log, student. 네, 이렇게 해서 0, 1, 2, 3, 4, 5, 6 땡땡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워드 플러스 4에 있는 문장, 얘가 0이죠. 플러스 1, 2, 3, 4에 있는 문장을 출력하는 게 기억이에요. 기억 출력 결과는 스튜던트가 되겠죠. TS까지. 자, 그 다음 볼륨은 사이즈 오브 워드에서 사이즈 오브 캐릭터 포인터. 그럼 몇 개가 들은 이 사이즈 볼륨에 저장되는 값을 쓸 것. 이거는 주소 개수잖아요. 주소 개수. 네. 이 워드가 지금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주소 하나 이렇게 주소예요. 4바이트라면 여기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 크기 나누기 그 하나하나 데이터의 사이즈. 이 지금 캐릭터 포인터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가리키는 주소의 크기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배열이니까 얘가 주소 10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10개. 하나가 4바이트면 40바이트를 갖고 있는 거고, 하나가 8바이트면 80바이트를 갖고 있는 건데, 그거에서
하나의 주소 사이즈로 나누면 얼마냐 그 얘기죠. 그러면 10개니까 10이 나옵니다. 10. 네. 이 데이터 하나하나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워드는 네, 얘는 이거란 말이죠. 이거 얘가 워드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 포인터 10개가 사이즈예요. 이거 사이즈. 이거 사이즈 캐릭터 포인터잖아요. 캐릭터 포인터. 그러니까 이 포인터 사이즈로 나누면 결국 개수가 몇 개냐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결과를 쓰고 의미하는 바를 써봐라. 0부터 10까지 돌면서 체크. 체크는 어디 있어? 네. 그러면 하나하나씩 넘겨가면서 본다는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A를 넘겨서 보고 굿 보고 D를 보고 럭, 스튜던트 이렇게 쭉쭉 넘겨가면서 본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의미하는 게 뭐고 무슨 뜻이냐? 자, 이게 워드가 넘어오면 굿 넘어와 볼까요? 굿이 넘어왔다고 보세요. 그러면 자, PT가 0이고 얘는 길이에요. 자, 길이에서 PT 빼기 1. 이거 왠지 앞뒤 비교하는 거네요. 여기 PT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가고 PT가 증가함에 따라서 얘는 전체 길이에서 뒤에서 이렇게 오죠. 그 두 개가 같으냐를 물어보는 거네. 계속. 그 얘랑 같니? 같지 않으면 리턴 0이죠. 같지 않으면 리턴 0. 그쵸? 같으면 리턴 1이네요. 끝까지 다 같고 Y는 빠져나오면.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읽으나 뒤를 읽으나 똑같은 단어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네요. 그러면 딜 레벨 얘 아니지 아니고 리버 몇 개요? 아 A도 있죠. A 4개네요. 4개. 출력 결과 4. 네. 뒤로 읽어도 같은 단어가 몇 개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네, 이거 뭐 계산해 보셔요. 여기 해보실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네. 9시 오면 PT 자 워드 여기 포인트가 넘어왔으니까 얘를 가리키게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이게 이름이 워드라고 해서 지금 이 워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는 여기 배열 이것의 첫 번째 얘가 보내온 이것의 주소, 이것의 주소, 얘의 주소를 얘가 지금 받은 거예요. 그쵸? 그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굿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길이 4. 그럼 첫 번째 G하고 G와 이렇게 워드의 4 빼기 PT가 0이니까 빼기 1 하면 3이죠? 0, 1, 2, 3 D와 다르니 달라. 그럼 리턴 제로. 그냥 리턴 해버리는 거고요. 네, D가 왔다. D가 왔어. D드. 군 말고 D가 왔어. DED. 그러면 처음에 얘랑 비교하죠. 같네요. 그러면 PT가 하나 증가합니다. 그러면 2를 가리키죠. 이제 2. 얘랑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빠지니까 같네요. 그리고 끝나죠. 끝나고 내려오니까 리턴 1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if문이 리턴 1이 되니까 if 1이 되죠. true가 되죠. 그럼 count 플러스 이렇게 하나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같은 단어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세는 거죠. 4점짜리 치고는 네, 괜찮은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문제.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결과를 써보세요. 자, F1이 있고요. 함수가 여기 쪼르륵 있습니다. F1이 한 번, 두 번 실행돼요. 네, 그 다음에 인티저 포인터로 널입니다. 처음에. 그 T는 자, 얘는 인티저 포인터니까 당연히 리턴도 인티저 포인터로 넘어오겠죠? 네. 0에 T가 가요. 0에 T. 0하고 T는 현재 널인데. 자, A는 0이고요. S는 0이고요. 태그가 0이면 0이죠? 하나 할당 받습니다. 할당 받고 그 값을 0으로 넣어요. 네.
인티저 하나 할당 받고 0 넣고 a는 a 플러스 2, a는 2가 됩니다. s는 s도 여기 지역 변수예요. s는 s 플러스 a, 그러니까 s도 2가 됩니다. 프린트 s, 이거 뭘 출력해요? 2를 출력하죠. 2 출력하고, 자 p는 p 플러스 10이야. p는 아까 여기 지금 0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10이니까 10이 돼요. 그리고 s 플러스 p 하니까 s가 얼마가 돼요? 12가 돼요. 그리고 출력합니다. 12가 출력되고 리턴 하니까 t가 지금 요 10칸을 갖게 되죠. t가 네, 저 p에서 할당받은 여기 10을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서 출력은 2와 12가 출력됩니다. 컷만 안 지켜요. 그쵸? 여기다 써야 되죠. 2, 12. 자, 이렇게 출력하고, t 자리에다가 플러스 20 하니까 얘가 30이 되겠네요. 30. 그리고 t는 1을 하고 t를 보내요. 1하고 t. 그러면 여기가 1과 t가 옵니다. 1t. 자, 태가 0이 아니죠? 노드가 있으니까 이제 할당받지 않아요. 여기 지역 변수니까 a는 2, s는 2, 출력 s 하니까 s2 출력돼요. 자, 그 다음에 p 플러스 2 하니까 40이 되죠. 40에다가 s 플러스 하니까 s가 2인데 40을 더하니까 42가 되네요. 출력하니까 42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리턴 p 해서 넘어갑니다. 그쵸? 자, 스태틱 인트 기억을 스태틱으로 했을 때는 재실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태틱 하면 한 번 실행했을 때 첫 번째 결과는 똑같죠? 2, 12. 그쵸? 여기 처음 실행할 때 똑같죠? 두 번째 실행돼서 넘어올 때가 이제 다르죠? 두 번째 실행됐을 때 A 값이 얼마예요? A 값이 2잖아요. 2. 그죠? A 값이 2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A 값이 2인 상태로. S는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니까 4가 되죠. 그리고 S에 더하니까 S가 4가 됩니다. 그래서 S를 출력해요. 그래서 얼마가 출력돼요? 4가 출력되죠. 여기 10 더하니까 여기 P는 40이 되고요. S에다 더하니까 44가 되죠. 그쵸? 스태틱이어도 처음 실행할 때는 결과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두 번째 호출되는 요 부분부터 결과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어이구, 2시간이 돼버렸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배열과 구조체는 여기서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잔소리 많이 하죠. 잔소리 많이 하는데,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후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가장 좋은 결과는 합격이잖아요. 그쵸? 합격하면 앞에 아무리 힘들었어도 후회스럽지 않아요. 네. 근데 앞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 내가 후회 없이, 야, 진짜 2번 다시 이 공부 못하겠다 할 만큼 하면 합격한다니까요. 근데 다들 이제 그 불안함, 아유,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 때문에 조금 그런데, 사실 그런 불안감은 누구나 다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거는, 네, 두렵긴 하지만 나만 걱정스럽다고 하니까 더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다 걱정해요. 그거는 다 무서워요.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딨어. 네. 와, 나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나는 분명히 붙을 거야. 물론 그런 믿음을 갖고 공부하지만 실제로 다 불안합니다. 네. 내가 또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니까. 아는 거 틀리는 거 많잖아요. 네. 전 정말 답안지 제출 직전에 고쳤다니까요. 직전에. 보고 있다가 종이 탁 울리는 순간 싹 고치고 냈습니다. 그리고 틀렸어요. 그 전에 쓴 게 정답이더라고요. 교과교육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제가.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누구나 불안하고 누구나 힘들어요. 그거는 네,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열심히 정확한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거의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메타인지, 네. 내가 지금 이걸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를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나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속이면 안 돼요. 내가 모른다. 그거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는 척 해도 안 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해야지 모르는 걸 아는 척하고 넘어간다.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자, 화이팅입니다. 언제나 화이팅 열공하시고 공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결과를 기다려야지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 하고 나는 합격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과한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버리든지 열심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메타인지를 높이려면 학습 일지도 써보셔야 되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나? 그냥 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그래서 학습 일지 쓰시고 플래너 쓰시고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걸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직면해보니 너무 힘들더라. 아, 내가 이렇게 하는지 몰랐어. 안 해요? 네, 그럼 매년 반복됩니다. 진짜 매년. 제 말을 들으세요. 학습일지 하시면서 고득점 안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안 쓰시고 합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제가 부인할 수 없지만 자, 열심히 하시고 오늘 또 힘내십시오.